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이혼 가정이었어요. 7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그 이후로 재혼을 하셨다가 또 되게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희 집안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가정 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유진님,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혹시 이혼 가정이 흠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혼 가정인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사연 없는 사람 없어요. 디트리님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흠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혼 가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 과거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남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문제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아닌 걸까? 말을 한다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 또 말을 한다면 언제쯤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한 걸까? 그 모든 걸 고민하게 될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문제로 받아들여 주지 않기를 바란다면은 여러분들부터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얘기를 하는 무드나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 조금은 그 사람 눈치를 보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사실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아, 이 사람은 되게 충격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 그 분위기나 뉘앙스 속에서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보지 못했었던 그 어두운 면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두운 면모라는 게 참 애석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정말 왕자님처럼 모든 걸 되게 감당해주면 되게 물론 좋겠죠. 근데 사람의 나약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고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그 어두운 면모를 봤을 때 온갖 상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남자의 그 과거를 알게 됐어요. 과거에 그 남자가 뭐 바람을 폈다든지 아니면 여자에게 되게 함부로 했다든지 또는 제3자에 의해서 DM이 왔는데 내 남자친구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온갖 상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예외적인 차이가 있다면 여성분들은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람을 폈어 안 폈어? 또는 이 사람은 길게 연애를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적시할 수 있는 팩트가 굉장히 중요한 반면 남자분들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분들은 뭐 여러분들이 예전에 바람을 폈다고 해서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대인 상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되게 안 이꼽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분들이 그 팩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그 분위기에 많이 휩쓸리거든요.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할 때 되게 무드에 따라서 감동을 받는 게 다르다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상황에 대해서 남자들이 해석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팩트는 그냥 여러분의 어두운 면모를 봤을 때 온갖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뭐 정말 이혼 가정이라고 예를 들어보고 이혼을 진짜 본인이 한 경우다고도 예를 들어봐요. 그리고 남자를 만나는데 연애 경험도 많아요. 그런 여자가 같은 여자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저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의외로 그런 여성분들이 남자를 되게 잘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모든 걸 내려놓듯이 해탈을 하게 돼요. 그럼 그 뒤로는 그래 나 뭐 어쩌라고 어쩔 건데 약간 이렇게 무대뽀로 나오게 되면은 그게 전혀 되려 남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 참 신기한 게도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겠지만 실제 그분들이 하는 연애를 보면은 되게 인기가 많고 되려 남자들이 그런 것들을 감당을 하려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하나씩 나열을 해볼게요. 우리 부모님이 이혼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런 되게 문제없는 집안에서 자란 친구였어요. 정말 오죽하면은 그 친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혼 가정이면은 분명 걔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런 선입관이 뚜렷한 남자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집안 차이가
누구 한쪽이 잘못했다, 뭐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붙잡고, 아, 나는 이런 가정이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데, 너가 이걸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냥 대화 몇 마디를 해보다가, 아, 그냥 얘는 뭔가 선입관이 되게 뚜렷하고 편견도 심하고, 가정사든 나를 좀 더 깊이 알았을 때 분명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남자는 아니겠구나, 직관적으로는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만남을 거기까지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 그 남자를 개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얘는 조금 더 편견이나 선입관이 강하진 않은데 조금 더 지켜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그냥 뭐 17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었거든. 근데 그 뒤로 나는 뭐 엄마랑 또는 아빠랑 그냥 이렇게 살았어. 그냥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럼 되려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뭔가 그런 게 있다. 미안해지는. 괜히 뭔가, 아, 내가 괜히 이런 얘기를 꺼내서 미안해. 아, 되게 아픈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아.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되려 나를 위로해주는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티트리님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표면적으로 직접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상대 부모님께서 이혼 가정이라는 걸 본의 아니게 알게 되셨어요.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이어지세요. 저도 이거는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잠깐만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에요. 요즘에 지나가니다 보면은 길거리에 애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어떻게 애를 대하는지, 또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게 진짜 제 요즘 큰 관심사예요. 근데 이게 딱 진짜 그런 거다. 부모의 입장에서 좀 간접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이혼 가정이 아니야. 근데 내 새끼가 만나는 여자친구의 가정은 이혼 가정이래. 이미 선을 긋는다는 거거든요. 티트리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할 거예요. 더 부모님에게 잘하든 그 사람에게 잘하든 잘하는 면모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건데, 이미 그 부모의 시선부터가 얘는 내 새끼가 아니야. 아, 쟤는 남의 새끼야. 나랑 상관없는 가정집 새끼야. 이렇게 선을 긋고 바라보기 때문에 탐탁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 시집살이가 그냥 본인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 부모의 말에 휘둘리는 남자친구. 본인의 인생이 부모 것인가요? 그 사람 거죠. 근데 그냥 나는 부모님 눈밖에 거슬리는 행동은 하고 싶지 않아. 때로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나쁜 자식놈의 새끼가 될 줄도 아는 게 좋은 남편의 역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결혼을 하고 좋은 남편을 만나봐야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길,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때로는 나쁜 놈의 새끼가 될 수 있어야 좋은 가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도 내 뱃속에서 낳은 새끼에 대한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나는 정말 많은 걸 내려놓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내 와이프, 그러니까 며느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뭐 어때? 그냥 이 정도는 내가 시어머니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 와이프를 난처하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강하게 와이프 편을 들 수 있어야 그 행복한 가정이 유지가 되겠죠. 그 두 번째 문제는 남편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티트리님이 헤어진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냥 끝내고 그냥 내 가정사든 아니면 내 상처든 나의 트라우마든 그것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린 어렸을 적부터 너무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들었던 교육 중에 하나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계 분야든 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을 하겠지만, 사회에서 또는 우리의 인생에서 남들보다 성공하는 비결은 누가 더 열심히 노력했냐도 중요하겠지만 누가 더 올바른 선택을 했느냐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잘 되는 세상은 뭐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지 우리 세대는 아니거든요. 누구나 열심히 살아요. 누구나 열심히 하고.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분을 열심히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누군가는 성공을 해 있고 누군가는 계속 그 자리에서 쳇바퀴를 도는 삶이 나뉜다고요.
이거는 남자를 만나는 부분에서는 더욱이 그래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여러분들이 안 될 놈을 붙잡고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까운 거고 성의가 아까운 거지 결국 변하지 않아요. 그럼 문제는 거기서 그치냐? 그렇지 않아요. 악순환이 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듯이 자존감이 높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은 상황에 따라 자존감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노력한 거에 좋은 성과를 많이 냈다면 그만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높아지지만 여러분들이 실패를 거듭해보고 계속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난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런 남자를 만나다가 헤어지는 거 경험이라 치부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경험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예요. 결국 결혼을 잘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좀 뭐 취합이 되겠지만 일단 본인에게 있는 개인적인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치부라든지 또는 껄끄러운 이야기들 그것들에 있어서 남자들은 여러분의 감정이나 무드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부터가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은 저도 이혼 가정이었어요. 7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그 이후로 재혼을 하셨다가 또 되게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희 집안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 가정생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런 가정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적어도 남들에게 화가 날 수 있는 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멘탈도 되게 강하고 또 넘어지고 또 부러지고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어차피 다시 일어나면은 괜찮다는 믿음이 저한테는 그냥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배움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저희 어머니도 뭐 남자를 만나면서 상처를 꽤 많이 겪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묵묵히 살아서 저를 잘 키워내셨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아, 그냥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우리 엄마도 있는데 왜 나라고 못하겠어. 그렇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그 관점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겪은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되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남자에게 문제를 삼겠죠. 제 이런 가정사를 오픈을 했을 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함부로 판단해? 겪어보지도 않았잖아 너는. 겪어보지 않은 너가 함부로 판단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넌 딱 거기까지인 사람인 거지. 그럼 거기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정을 붙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려 나를 보호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게 저는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선순환이라는 것들을 누가 더 얼마나 빨리 그리고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든 결혼이든 어떤 행복이라는 이정표가 되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